뭔데 안 나가? 내 싫어? 꼴시고? 나 계속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야? 자, 대화를 시작해보자. 안돼, 나와. 내가 널 어떻게 걸었는데. 6파운드. 예. 네, 알짜리 공략해서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 밑에 베스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야, 나 여기 사실은 알짜리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넷꼬리그를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넷꼬리그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좀 수직적이잖아요. 그리고 넷꼬리그는 바늘을 리깅하는 위치 때문에 좌우에 웜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어떤 진동, 그거에 대한 어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알짜리 공략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근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이태이태했는데, 그래도 6파운드인데 잘 버텨주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 여러가지 웜 리그가 있잖아요. 그 여러가지 웜 리그들이 각각 조그만 차이와, 그리고 그 차이에 따른 조그만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언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보셨습니까? 제가 탁 알짜리에 있는 베스 넷꼬리그로 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한 마리 탁 낚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알짜리 낚시를 넷꼬리그로 이렇게 해서 꺼냈는데요. 우리가 웜낚시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웜낚시 할 때 사용하는 채비 이름이 정말 많잖아요. 뭐 땡땡 리그, 땡땡 리그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리그라든지 뭐 드랍샷 리그, 그리고 뭐 넷꼬리그, 뭐 지그헤드 와키라든지 뭐 지그헤드 리그라든지 정말 여러가지 채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채비들이 웜을 사용한다는 건 다 같지만, 똑같은 웜을 사용을 해도 약간씩 다른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조그마한 차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낚시를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볼 이야기는, 우리가 이 수많은 채비들을 언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적재적소에 내가 웜리그를 딱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고기가 아니라 나무인데? 고기네. 뭐가 턱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기인가 나무인가 하고 반신반의하고 탁 때렸는데 물컹하고 나오길래 나무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나무가 아니고 뭔가 여기 이렇게 다 물고 있었나봐요.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프리리그하고 드랍샷 리그의 어떤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프리리그 스페셜, 그러니까 뭐 한 3년 됐죠. 거기에 보면 프리리그를 처음 정립한 우리 김선필 선배님께서 프리리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프리리그는 사실 어떤 깊은 곳에 바닥에 이렇게 루어를 정확하게 딱 착지시켜 놓기 위해서 개발이 처음에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싱커도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한 그런 프리리그의 원형에 가까운데, 드랍샷 리그도 그런 면에서는 프리리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드랍샷도 캐스팅을 해서 폴링을 쭉 주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딱 떨어뜨린 다음에 무거운 싱커가 웜을 끌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탁 하고 착지하는 거. 그러니까 프리리그하고 드랍샷의 공통점은 루어를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웜을, 소프트 플라스틱이죠. 그거를 어떤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딱 위치해 놓는다 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두 리그는 사실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프리리그는 뭐 싱커가 유동이고, 뭐 드랍샷 리그는 싱커가 더 멀리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 두 리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내가 원하는 루어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 라는 건 상당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프리리그는 워킹 낚시에서 상당히 유용하죠. 왜냐면 멀리 캐스팅하기도 좋고, 로드를 크게 움직이는 이런 호핑이나, 아니면 로드를 천천히 뒤로 당기는 드래깅, 이런 것들이 루어에다 주고자 하는 어떤 큰 정확한 움직임
들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킹 낚시에서 운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에 비해 드랍샷 리그는 워킹 낚시보다는 사실 보팅 낚시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이 친구는요, 싱커가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루어가 이렇게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킹 낚시가 되면 사실 요 단차가 갖고 있는 이점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멀리서 당기게 되니까 싱커가 여기 있고 이렇게 당기게 되죠. 그 단차가 갖는 이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팅에서는 거의 직공으로 이렇게 뚝 떨구거나 깊은 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샷 리그 어떤 장점이 조금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리그하고 드랍샷 리그는 공통점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루어를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프리리그는 워킹 낚시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 캐스팅을 해서 드래깅이나 큰 호핑들로 이렇게 선으로 쭉쭉 긁고 낚시가 가능하고, 드랍샷은 이렇게 콕콕 찍는 형태로 낚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팅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는 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걸렸냐. 그럼 프리리그하고 드랍샷 리그 말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그들 중에 어떤 리그가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네꼬리그. 네꼬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5인치 정도 되는 스트레이트웜, 가느다란 이런 스트레이트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앞쪽에 싱커를 박아가지고 무게가 약간 불균형하고, 일단 여기다 훅을 하나 중간쯤에 이렇게 살짝 치우치게 껴서 싱커 쪽으로 이런 식으로 써요. 요거는 캐스팅을 딱 하면요, 기본적으로 싱커가 루어를 그대로 수직적으로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의 장점은 내가 캐스팅한 위치에 거의 정확하게 수직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드랍샷 리그하고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죠. 어쨌든 쭉 끌고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라인을 당겨주면, 라인 요렇게 들어있잖아요, 물속에. 내가 이쪽에서 당겨주면 얘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졌다가 다시 콩, 수직으로 들어졌다 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당겨질 것 같지만 물속에서 라인이 이렇게 팽팽하게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물 저항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졌다 콩, 들어졌다 콩,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웜이 휘어지면서요, 물을 이렇게 끕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웜들을 사용을 해서 이 액션을 줘보면은 손에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네꼬리그는 들었다 꽁 들었다 꽁 하면서 한 자리에 여러 번 폴링을 여러 번 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웜리그지만 어느 정도 진동을 섞어줄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꼬리그는 제 경험상은 이렇게 어떤 좀 급사면, 경사도가 좀 심한 곳에서 어떤 일정한 수심을 조금이라도 몇 번이라도 더 치고 싶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요,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근데 쭉쭉 당겨주면, 드래깅을 해주면, 프리리그 같은 경우 뭐 구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들었다 놓으면 콩, 그리고 실제로 루어에 달려있는 싱커의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콩,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캐스팅을 이렇게 딱 해서 콩 하다가 쑥 떨어지면 탁 놓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부르는 말이 되게 많은데, 뭐 드롭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지형, 평평한 곳에 툭 떨어지는 지형을 공략하고 싶을 때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꼬리그예요. 근데 이런 네꼬리그 말고, 그러면 또 많이 사용하는 리그에 네꼬리그와 비슷한 친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세팅되어 있던 요거 지그헤드를 어떻게 낀다? 이렇게 왁기로 낀다 해서 지거왁기라고도 하고, 뭐 카이젤 리그라고도 부르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전 지거왁기라고 부르는데, 이 지거왁기도 네꼬리그와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캐스팅을 해서 당기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 설계된 웜을 사용을 하면 부르르 하는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꼬리그의 진동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폴링은요, 이 친구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그헤드가 끌고 내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네꼬리그에 비해 천천히 폴링하는 어떤 또 다른 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네꼬리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쪼로로로 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폴링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왜냐면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꼬리그보다는 떨어진 자리에서 좀 이렇게 폴링이 끝났을 때 이 멀리 오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왜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채비가 흐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꼬리그처럼 정확하게 딱 던져서 여기다 쏙 집어넣어야지,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폴링이 조금 더 느리고, 하지만 진동을 흉내낼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왜곡은 생기는, 그래서 네꼬리그랑은 진동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이런 또 다른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또 지그악기고요. 이 지그악기를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 지그헤드 갖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또 기본적인 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그헤드 리그인데, 지그헤드 리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그헤드 이렇게 덜커덩 끼기도 하고요. 뭐 훅 포인트를 가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그헤드 리그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죠. 이 친구는 캐스팅을 하면요, 역시 뭐처럼 넷꼬리그처럼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도 끝부분에 웨이트가 거의 다 달려있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넷꼬리그처럼 진동을 만들 수는 없죠. 왜냐면 뭐 양쪽에 걸려야 부르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동은 조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럼 넷꼬리그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넷꼬리그와 다르게 지그헤드 리그는 훅을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넷꼬리그도 훅을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훅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 끝부분에 라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넷꼬리그보다는 조금 더 조작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내가 더 원하는 형태로, 물론 넷꼬리그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그헤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다, 수평적인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는 폴링이 좋은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그헤드 리그, 그리고 넷꼬리그, 그리고 지그악기 리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폴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진동이라는 두 친구, 그러니까 넷꼬리그와 지그악기에만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수직적인 폴링 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지그헤드 리그와 넷꼬리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비들이 어떤 특별한 움직임,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직적인 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린 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예를 들어 큰 바위들이 있는 어떤 급사면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때 내가 워킹이라면 어떤 게 유리할 거고, 내가 보팅이라면 혹은 내가 벨리보트를 타고 있다면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웜리그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특징들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움직임이나 액션 주고 뭐 로드웍 이런 건 꿀팁패스에서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PD랑 저랑 낚시를 가면요,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채비를 타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폴링을 반복적으로 주는 형태의 낚시를 하는데, 어떤 날은 넷꼬리그가 우세하고 어떤 날은 뭐 러버지그가 좀 우세하고 뭐 이런 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런지는 영원히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낚시를 가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던 거를 그냥 자기가 익숙한 채비를 항상 달아서 던지기 마련이거든요. 뭐 장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매치 3인치 켜서 프리리그 던지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5.5인치 드라이브 크롤러로 넷꼬리가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달린 거 던져. 예,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본 거는요, 이렇게 그냥 관성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채비, 그리고 내가 익숙한 채비가 아무래도 연습량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어떤 안정이 되는 것도 저도 역시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낚시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3에서 4m 정도에 엎어져 있는 고기를 내가 낚아낼 거야, 이 친구들은 브레이크 라인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라는 걸 할 때, 이거를 브레이크 라인을 넘겨서 깊은 곳에 떨어뜨린 다음에 프리리그를 긁어서 탁 하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캐스팅을 해서 넷꼬리그로 숑숑숑 하다가 탁 얕아지는 위치에서 딱 놓을 것인지,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낚시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고기가 있는 걸 아는데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쯤은 채비가 그 결과를 분명히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지 좀 확신이 든다면 이렇게 이런저런 채비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만, 시도해 보기 전에 조금 더 적당한 채비를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번 낚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준비해 봤어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낚시 가셔서 꼭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날씨 죽이던데.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